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중훈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논문은 C2CRS Course to Find Contrastive Learning for Conversational Recommender System 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RS 태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백그라운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린 뒤 그 다음에 본 논문의 메소드와 실험 그리고 결론 순의 발표 목차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Conversational Recommender System은 Effective Recommendation을 유저에게 Natural Language Conversation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태스크입니다. 일반적인 Recommendation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Implicit Feedback이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Implicit Feedback은 서칭이나 클리킹, 퍼체이싱과 같이 유저의 선호도를 어떤 명확한 그리고 정답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좀 암시적인 형태로 제공을 한다는 의미에서 Implicit Feedback이라고 부르고, 이와 반대로 CRS는 Explicit Feedback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위에 있는 경우에 어떤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그 추천을 받고 싶은 유저가 있을 때 이렇게 시스템과 유저 간의 어떤 인터랙션이 좀 임플리시트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트래디셔널한 컨버세이셔널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에서는. 반면에 CR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과 유저의 의사소통이 직접적인 선호의 표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RS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서브 태스크 혹은 모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모듈은 레코멘데이션 파트가 있는데, 레코멘데이션 서브 태스크 혹은 모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모듈의 목적은 당연하게도 유저에게 알맞은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를 생성해내야 되기 때문에 컨버세이션 서브 태스크 혹은 모듈이 존재하는데요. 이 모듈의 목적은 또 적절한 레스폰스를 생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레코멘데이션과 컨버세이션이 모델 안에서 어떤 다른 모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도를 한번 그려본 건데, 다시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듈의 구조도를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은 어떤 다이얼로그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유저와 시스템의 대화가 있을 때 레코멘데이션 모듈과 컨버세이션 모듈을 지나서 이 리스폰스 앞에서 같이 이 결과들이 합쳐져서 리스폰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에서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Read Your Dataset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Read Your Dataset은 아마존 메카니컬 턱 AMT 서비스, 이 서비스는 크라우드 소싱 서비스 있는데, 이걸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수집될 때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시커, 그 추천을 받는 사람의 역할, 그리고 한 사람은 레코멘더, 추천을 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각각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하게 될 때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징적인 것만 몇 가지 다뤄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의 컨버세이션에 대화, 어터런스가 10번 이상 존재해야 되고, 또한 하나의 컨버세이션에 언급된 영화가 4번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무비를 주제로만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영화는 이 골뱅이 표시로 태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일반적으로는 그 DBpedia 영화 데이터베이스 영화 리스트에서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있는 Seeker Recommender의 대화가 Read 데이터셋의 샘플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어떤 리커멘더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게 되고, 그 시커는 그에 맞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추천을 해줬을 때 거절을 하게 되면 이거에 맞는 아이템은 또 추천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또 의견을 주게 됩니다. 또 여기서 특이한 건 레코멘더가 추천을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떤 추천된 영화에 대한 설명 혹은 치챗 형식의 리스폰스를 생성한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이것도 리다이얼의 어떤 대화 샘플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영화 앞에는 골뱅이 표시가 붙게 되어가지고 영화가 어디서 언급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셋 내에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CRS 메인 데이터셋 이외에도 좀 영화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추가적인 익스터널 데이터셋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DBpedia Knowledge Graph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를 노드로 하고 related information, 뭐 회사나 장르, 그리고 주연, 배우 등과 같은 것을 엣지로 하는 knowledge graph 데이터입니다. 이 DBpedia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리다이얼 논문이 나오고 한 2019년부터는 거의 모든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컨셉넷이라는 또 익스터널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컨셉넷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워드들을 노드로 하고, 그 다음에 워드와 워드 간의 시멘틱 릴레이션을 엣지로 하는 논리지 그래프 데이터입니다. 이건 많은 모델들에서 사용된다기보다는 어떤 리스폰스의 다양성을 좀 증가시키고 싶을 때 활용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데이터로는 IMDb 메타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메타데이터는 영화에 대해서 IMDb라는 영화 관련 사이트에 저장된 내용을 메타데이터 형태로 저장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게 되고, 이 데이터와 DBpedia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DBpedia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논리지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IMDb 메타데이터는 직접 영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리뷰 데이터가 있는데요. 아마존 리뷰 데이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리뷰 데이터이고, 특정 유저가 리뷰한 영화, 그리고 리뷰 제목, 본문, 평점 등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익스터널 데이터셋들을 활용을 해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CRS의 기본 구조가 이런 형태에서 이 익스터널 데이터를 사용하는 부분이 추가된 것이 한 2019년 논문부터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럼 다음은 KGSF, Knowledge Graph Based Semantic Fusion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GSF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먼저 엔티티와 워드 knowledge graph의 semantic fusion이라는 것을 통해서 enhanced representation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enhanced representation에 기반하여 KG enhanced recommend 모듈과 KG enhanced response generation 모듈로 구성된 모델 구조를 제안을 하는 모델입니다. 본 모델의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 CRS 데이터셋에는 contextual information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이제 아래 보이는 제가 가져온 예시와 같이 대화는 기본적으로 좀 짧은 대화 형식을 띠게 되고, 그다음에 이 아이템에 대한 유저와 시스템의 어떤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contextual information이 부족하다는 것을 채우고자 워드 놀리지 그래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워드와 아이템 간의 내추럴 시멘틱 갭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여기 예를 들어 이 오른쪽에 있는 피규어를 보시면 캡틴 아메리카라는 엔티티에 관련하여 DBpedia에서는 뭐 디렉터 컴퍼니, 스타링과 같은 이 주변 어떤 단어들로 표현을 하게 될 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컨셉넷에서는 슈퍼히어로, 뭐 배트맨, 파워풀과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내추럴하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멘틱 갭이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을 시멘틱 퓨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합해주는 걸 해결 방법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GSF의 전체적인 구조,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이라는 방법을 바탕으로 KG 논리지 그래프들을 퓨전을 하고, 그 다음에 논리지 그래프로 Enhanced Recommendation 모듈, 그 다음에 Response Generation 모듈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본 구조를 베이스로 다시 그려봤는데요. 먼저 다이얼로그 히스토리가 있을 때 여기서 컨셉랩과 DBpedia 논리지 그래프를 사용을 하고, 이 두 가지 논리지 그래프는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 로스를 통해서 결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결합된 representation을 각각 KG Enhanced Self Attention과 KG Enhanced Transformer 구조에 결합을 해서 response를 생성하게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KGSF를 설명드리기 전에 RGCN, Relational Graph Convolutional Network라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론은 릴레이션을 고려하여 놀리지 그래프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저희 연구실에 최종영 석사가 리뷰한 모델링 릴레이셔널 리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장표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RGCN이 하게 되는 역할은 지금 이 CRS 태스크에서는 이 인풋에 놀리지 그래프를 넣어서 RGCN을 태우고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뽑기 위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릴레이션의 두 종류 이상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일반적인 GCN 같은 경우에는 이 놀리지 그래프에서 이 화살표만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 써져 있는 정보는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 릴레이션 이 어떤 노드와 노드 간의 릴레이션 정보를 포함하여 모델링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있는 논문 리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KGSF의 첫 번째 부분인 KG Fusion Beyond Mutual Information Maximization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이얼로그 컨텍스트에 나타난 엔티티에 대해서 DBpedia 놀리지 그래프와 컨셉넷 놀리지 그래프에서 매칭을 하여 각각 RGCN과 GCN을 통해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킬 때 MIM 로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차이를 줄이도록 이 RGCN과 GCN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목적은 워드와 엔티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얼라인먼트 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식은 다음과 같이 어떤 두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결합 확률과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 식에 대한 값을 직접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워드와 엔티티 한 대화에서 같이 나타난 워드와 엔티티를 포지티브 샘플로 생각하고 그 외에 놀리지 그래프에 있는 다른 엔티티 혹은 워드들은 네거티브 샘플로 생각하여서 같이 나타난 코어 오커런스 엔티티 워드 페어에 대해서 가까워지도록 어떤 이 MIM 로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학습 전에는 이렇게 엔티티와 워드들이 좀 어떤 특징 없이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원래 같이 있어야 되는 이 노란색 엔티티와 워드들의 거리와 그리고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랜덤한 엔티티와 워드들의 거리가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가로축이 거리가 되고 이 세로축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이 차이가 거의 없게 됩니다. 하지만 MIM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같이 나타난 워드와 엔티티들이 가까운 데 모이게 되고 다른 애들과는 분리되게 되어서 이 같이 나타난 워드와 엔티티 페어에 대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워드와 엔티티 페어에 대해서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이 부분에서 학습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 놀리지 그래프와 워드 그래프 혹은 엔티티와 워드 간의 내추럴 시멘틱 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KG Enhanced Recommender 모듈입니다. 앞서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을 시멘틱 갭을 줄이도록 학습을 시킨 후에 워드 레프레젠테이션과 엔티티 레프레젠테이션을 셀프 어텐션에 통과시켜서 워드 벡터와 아이템 벡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워드 벡터와 아이템 벡터를 게이트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합을 하여 유저 임베딩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게이트 메커니즘이란 것은 별게 아니라 어떤 이 워드 벡터와 아이템 벡터를 가중치를 주어서 가중치를 주어서 합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이트 메커니즘을 통해서 유저 임베딩이 만들어지면 이 유저 임베딩과 무비 임베딩 간의 내적을 통해서 아이템에 대한 스코어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이 장표에서는 이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예시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어떤 유저 임베딩 벡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을 때 여기 RGCN에서 나오게 되는 엔티티, 여기서는 무비에 대한 임베딩 레프레젠테이션들이 한 줄 한 줄 이렇게 스택되어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내적을 하여서 각각
스코어를 내게 되면 특정 영화에 대해서 스코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KG Enhanced Response Generation 모듈입니다.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탠더드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변형을 해서 KG Enhanced 디코더라는 구조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코더 구조의 어떤 인풋 순서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먼저 Generated Word, 그 다음에 Word Oriented Knowledge Graph, Item Oriented Knowledge Graph, Context Word 순으로 인풋이 구성이 된 디코더 구조입니다. 식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전 레이어의 디코더 아웃풋을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블럭들을 살펴보면 이전 블럭의 아웃풋이 쿼리로 사용이 되고, 키와 밸류가 먼저 첫 번째로는 KG Enhanced Word Representation을 사용을 하고, 두 번째로는 KG Enhanced Item Representation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컨텍스트를 더해주게 되어 원래 이제 컨버세이션 히스토리 정보를 좀 더 강화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디코더의 아웃풋을 그대로 사용하여 리스폰스를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피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인포머티브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을 좀 더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이 카피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카피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에서 워드가 생성될 확률이 혹은 토큰이 생성될 확률이 다음과 같은데, 그리고 이 확률은 일반적으로는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PR probability 1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word representation과 item representation의 정보를 더해주어서 이 확률을 더해주어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함으로써 일반적으로는 코퍼스에 그 무비가 언급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확률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생성 확률이 낮을 텐데, 이 부분을 더해줘서 어떤 그 무비에 대한 토큰의 생성된 확률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그라운드에서 마지막으로는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실 많은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간단하게 필요한 컨셉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비슷한 샘플, 포지티브 페어, 비슷한 샘플 포지티브 페어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가깝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샘플, 네거티브 페어는 멀게 위치하도록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아래 그림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서 예를 들면 한 그림에서 나온 이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가깝게 이 초록색 부분, 포지티브 샘플로서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멀어지도록, 네거티브 샘플 같은 경우에는 멀어지도록 학습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예시로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info NC 로스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분모를 보시면 이 네거티브 샘플과 포지티브 샘플과 어떤 인풋 데이터 간의 거리와 그다음에 네거티브 샘플과 인풋 데이터 간의 거리를 더한 것을 분모로 하고, 그다음에 포지티브 샘플과의 거리를 분자로 하여서 이 부분을 좀 최대한 극대화하도록 구성된 로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다루는 C2CRS의 오버뷰를 살펴보게 되면은, C2CRS는 Coarse Grained Contrastive Learning과 Fine Grained Contrastive Learning을 통해서 different 데이터 간의 Multi-Grained Semantic Gap을 얼라이먼트 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방법론이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2CRS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KGSF와 유사하게 어떤 데이터 간에 내추럴 시멘틱 갭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캡틴 아메리카라는 어떤 엔티티에 대해서 이 원래 컨버세이션 히스토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변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놀리지 그래프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드들로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리뷰에서는 또 다른 원래 이제 컨버세이션 히스토리와는 다른 문장들로 설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 시멘틱 갭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제너럴한 메소드를 제안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텍스트 데이터, 여기서 저자들은 컨버세이션 히스토리, 노리지 그래프, 그 다음에 리뷰, 셋 다 컨텍스트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고, 컨텍스트 데이터에는 멀티그레인드 폼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티그레인드 폼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컨버세이션 히스토리에는 이 전체적인 유저와 시스템의 어떤 전체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 이 안에서도 어떤 특정 단어로 좀 어떤 작은 단위의 유닛들이 존재를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논리지 그래프에서도 하나의 서브 논리지 그래프는 이렇게 엔티티 혹은 노드와 노드 그리고 엣지로 연결이 된 이런 형태를 띠게 될 텐데, 이 안에서도 각 노드의 의미가 있고 각 릴레이션의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에서는 한 영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뷰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센텐스를 좀 작은 단위의 어떤 유닛이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면서 이 특성을 멀티그레인드 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멘틱 갭을 채우기 위해서 얼라이먼트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전체적인 덩어리로만 얼라이먼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덩어리와 이 작은 유닛들 둘 다 어떤 시멘틱 스페이스를 얼라이먼트 시키자고 모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KGSF 모델과의 어떤 구조도 비교를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지금 이 컨셉넷 논리지 그래프 대신에 리뷰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MIM 로스를 사용하여 여기서 논리지 그래프 간의 어떤 그 시멘틱 갭을 줄인 반면에, 여기서는 Coarse to Fine Contrastive Learning 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이 리뷰, 그리고 다이얼로그 히스토리, DBP와 논리지 그래프 이 세 가지 멀티 타입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시멘틱 갭을 줄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리코멘데이션 모듈은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 컨버세이션 모듈에서는 어떤 KGSF의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이제 위에 그림이 본 논문의 메인 장표인데요. 컨트리뷰션은 첫 번째 멀티타입 익스터널 데이터를 CRS에 활용한 최초의 방법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벨 Coarse to Fine Contrastive Learning 어프로치를 통해서 Different Data Signals 간의 Semantic Space 퓨전을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xternal 데이터가 추가되어도 지금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늘어나서 더 추가가 되어도 활용할 수 있는 제너럴한 방법론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C2CRS의 전체 구조를 다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Coarse to Fine Contrastive Learning, 이 부분이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파인 튜닝, 레코멘데이션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컨버세이션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모델 어떤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멀티타입 컨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인코딩을 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 노란색 부분과 주황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코딩된 컨텍스트 데이터에 컨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Coarse to Fine Contrastive Learning을 적용하는 부분이 전체 이 프리트레이닝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끝난 후에는 레코멘데이션과 컨버세이션에 대해서 각각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함으로써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멀티타입 컨텍스트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인코딩해야 되는 익스터널 멀티타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컨버세이션 히스토리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논리지 그래프 데이터가 있고, 리뷰 데이터가 있습니다. 먼저 컨버세이션 히스토리 혹은 컨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모든 어터런스를 컨캣을 하여서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커와 레코멘더
이 둘의 대화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것을 한 컨버세이션 히스토리에서는 컨캣을 하여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트랜스포머 인코더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풋을 스탠다드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타고 나온 이 부분이 Contextual Word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Contextual Word Representation에 대해서 Self Attention을 다시 적용을 하면 이제 전반적인 Conversation History 자체의 Representation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더 드려보면 Conversation History가 이렇게 있고 이것을 다 컨캣해서 트랜스포머 인풋으로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Conversation History 여기서 컨캣된 센텐스에서는 이제 각각 그 단어들이 유닛으로 돼서 이제 representation을 뽑게 될 텐데 이것이 이제 word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또 단어에 대해서 self attention을 다시 적용을 시켜주면은 이 전체 문장에 대한 어떤 representation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knowledge graph encoding에 대한 부분입니다. knowledge graph encoding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KGSF랑 비슷하게 RGCN을 통해서 먼저 엔티티 임베딩을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Node Representation Matrix를 이 임베딩을 통해서 획득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knowledge graph의 이야기이고 하나의 conversation history가 있을 때 이 히스토리에 참여한 어떤 대상은 어떤 유저일 것입니다. 특정 유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유저의 상황으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컨버세이션 히스토리에 언급된 엔티티들을 먼저 추출을 해서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레프레젠테이션을 User Interacted Entities Representation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컨버세이션 히스토리에 나와있던 엔티티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셀프 어텐션을 다시 적용시켜주면은 그래프 베이스드 유저 레프레젠테이션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예시와 똑같은 대화 데이터셋이 있을 때 각각 이제 여기서는 마블, 토르, 캡틴 아메리카라는 논리지 그래프들이 엔티티들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엔티티들에 대해서는 각각 또 서브 논리지 그래프들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RGCN에 태우게 되면은 이렇게 각각 어떤 엔티티에 대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게 되고 이것을 좀 스택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이 NMU User Interacted Entity Represent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Self Attention에 태워서 Graph Based User Representation을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리뷰 센텐스들도 인코딩을 하게 되어야 됩니다. 특정 아이템, 여기서는 무비에 대한 리뷰는 여러 유저의 리뷰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아이템에 대한 리뷰들을 모두 이제 스탠다드 트랜스포머를 태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앞서 컨버세이션 히스토리 인코딩과는 좀 다르게 셀프 어텐션을 미리 한 번 더 태워서 센텐스 레프레젠테이션 매트릭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리뷰들을 트랜스포머만 태웠을 때는 또 워드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셀프 어텐션을 다시 한번 태움으로써 이 리뷰들에 대해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해서 스택을 하게 된 형태로 매트릭스를 여기서는 매트릭스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뷰들에 대해서 다시 센텐스 레벨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하면은 이 컨버세이션 히스토리에 나타난 엔티티들에 대한 리뷰 전체 리프레젠테이션을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부분을 리뷰 베이스드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fine grained representation이었고 이 부분이 coarse grained representation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코딩된 멀티타입 컨텍스트 데이터의 representation 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퓨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으로 멀티타입 컨텍스트 데이터의 멀티그레인드 코릴레이션에 기반한 cross to fine contrastive learning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arse grained contrastive learning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전반적인 유저의 프리퍼런스를 반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대화에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떤 이 conversation history representation, 그 다음에 graph based user representation, review based user representation이 있을 때 이것들을 저자들은 어떤 다른 관점에서의 유저 프리퍼런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representation들에 대해서 어떤 semantic space alignment를 목적으로 coarse grained contrastive learning이 진행이 되게 되고, coarse grained contrastive learning loss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각각 페어를 비교를 해서 contrastive learning loss에 태운 것이고, 여기서 contrastive learning loss는 앞서 백그라운드에서 설명드렸던 info NC loss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논문에서 나온 로스 실이고,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것은 인풋에 대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는 이제 옆에 있는 이 매트릭스 형태의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 2, 3, 4, 5, 6, 7, 이 B까지의 어떤 배치 수가 되게 되는데, 먼저 포지티브 example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저의 어떤 페어한 representation을 포지티브 example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example 같은 경우에는 배치 내에 다른 유저의 representation입니다. 이 매트릭스 형태로 살펴보게 되면 이 뒤에 있는 1번부터 B번까지 번호가 같은 유저의 representation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 설명드렸던 거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면은 이 conversation history representation과 그 다음에 graph based user representation, 이제 1번 유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포지티브 샘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지티브고, 그 다음에 2번 유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포지티브고,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밀러리티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제 대칭이 되게 되고, 이제 코드에서 확인해 봤을 때 이 가운데는 빼고 이 로스를 계산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coarse grained contrastive learning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fine grained contrastive learning입니다. 이 부분은 fine grained characteristic에 대한 스페시픽한 유저 프리퍼런스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앞서 contrastive learning, coarse grained contrastive learning과 같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coarse grained와 좀 다른 점은 semantically consistent한 word, entity, sentence representation 트리플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면, 컨버세이션 히스토리들에는 다양한 어떤 엔티티들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 이 단어 중에서 엔티티, 놀리지 그래프에 해당하는 그 어떤 엔티티들을 추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추출을 하게 돼서 어쨌든 이 컨버세이션 히스토리에 나온 이 워드와 엔티티를 일치를 시켜서 이 엔티티들에 대한 놀리지 그래프의 리프레젠테이션만 가져오게 되는 것을 워드 엔티티 코릴레이션을 구했다. 이 부분은 엔티티 링킹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 워드 엔티티 링킹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버세이션 히스토리에서 특정 엔티티들을 뽑아오는 어떤 방법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뽑아온 엔티티에 대해서 이 엔티티에 맞는 리뷰들을 또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이 엔티티 센텐스 코릴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논문에서는 most related sentence를 사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most related sentence는 highly related review 혹은 영화가 아닌 엔티티의 경우에는 descriptive text를 사용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출을 했는지 자세하게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representation 트리플을 구하게 되면 그 외 contrastive learning 과정은 coarse grained contrastive learning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positive example은 특정 유저의 word와 entity representation, entity와 sentence representation,
워드와 센텐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페어한 형태로 가지게 되는 이 부분이 포지티브 이그젬플이 되겠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배치 내에 다른 유저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것은 코러스 그레인드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효과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파인 그레인드 로스에 코러스 그레인드 로스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 원래는 이 파인 그레인드 컨트래스티브 러닝 로스가 이렇게 다음과 같은 컨트래스티브 러닝 로스 세 가지를 더한 거였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파인 그레인드 로스가 이 L 파인 플러스 앞서 말씀드렸던 L 코어스의 람다라는 웨이트를 가지고 더해줘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시멘틱 스페이스를 점진적으로 가깝게 만들면서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coarse to fine fusion way를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으면 다음으로는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recommendation 모듈에 대한 파인 튜닝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고 이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은 리코멘데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특징적인 건 시멘틱 퓨전 후의 엔티티 리프레젠테이션은 다른 컨텍스트 데이터에 정보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 리프레젠테이션 학습 시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리프레젠테이션을 다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엔티티 리프레젠테이션만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노테이션으로는 NU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엔티티 리프레젠테이션을 셀프 어텐션을 태우게 되면 유저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과 어떤 내적을 하게 되면은 랭킹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엔티티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하고 이것을 셀프 어텐션에 태우면 특정 유저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아이템만 뽑아서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하면 아이템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하게 돼서 이 두 부분을 내적을 해서 이렇게 특정 아이템들에 대한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특정 유저에 대한 유저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고, 여기서는 어떤 아이템 사실은 무비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내적을 하면 다음과 같은 어떤 랭킹 스코어와 관련된 어떤 테이블을 얻게 됩니다.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인 튜닝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모듈입니다.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KGSF의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를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는 좀 다르게 리뷰가 사용됐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는 generated word가 사용이 되고, 그다음 키밸류를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conversation history, knowledge graph, review 순으로 키밸류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앞서 KGSF와 마찬가지로 copy network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Informative Response Generation을 좀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앞서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피 네트워크를 적용을 할 때 하나 특징적인 점은 카피 네트워크가 아니고 리스폰스를 제너레이션 할 때 로스에 좀 특징적인 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인스턴스 웨이팅 인핸스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로스의 목적 같은 경우는 하이 프리퀀스 토큰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인포머티브한 리스폰스 생성을 유도한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L 제너레이션이 일반적인 제너레이션 어떤 모듈의 로스 펑션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 WJ라는 특정 토큰에 대해서 알파 WJ라는 가중치가 붙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중치를 하나 좀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 베타 같은 경우가 어떤 정해진 스레시홀드라고 할 수가 있게 됐고, FWJ가 코퍼스에서 WJ의 워드 프리퀀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이 프리퀀시 워드들이 너무 생성이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결국 이 목적은 좀 잘 등장하지 않았던 워드의 생성 확률을 높이고 너무 자주 등장하는 워드의 생성 확률을 낮춤으로써
어떤 제너레이션 리스폰스를 제너레이션을 할 때 추천을 좀 더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디코더 구조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각각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디코더의 아웃풋까지 활용을 하게 해서 리스폰스를 최종적으로 생성을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살펴보면 먼저 이 컨버세이션 히스토리와 놀리지 그래프, 리뷰에 대해서 각각 트랜스포머 RGCN 그리고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으로 인코딩을 하고 여기에 다시 셀프 어텐션을 적용해서 전반적인 또 코어스 그레인드 유닛의 또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코딩된 멀티타입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2번 적용을 시켜주게 되고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을 마친 후, 리프레젠테이션 프리트레이닝을 마친 후에는 레코멘데이션과 컨버세이션에 대해서 각각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 리스폰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실험입니다. 실험 세팅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셋은 리다이얼과 TG 리다이얼, 토픽 가이디드 리다이얼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고 메인은 이 리다이얼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CRS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다이얼, KBRD, KGSF, KECRS, 리브코어와 같은 메소드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코멘데이션 메소드로는 텍스트CNN과 파퓰러리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너레이션 메소드로는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습니다.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리콜 K와 디스팅트 N, 컨버세이션 태스크에서는 디스팅트 N 그리고 휴먼 이밸루에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레코멘데이션 태스크의 이밸루에이션 결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CRS 메소드들이 레코멘데이션 메소드들보다 지금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전반적으로는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놀리지 그래프를 활용한 모델들이 성능이 좀 더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CRS 메소드 안에서도 이 아래 세 개가 놀리지 그래프를 사용한 모델들인데 이것이 리다이얼 모델에 대해서 성능이 좀 더 전반적으로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이유는 사실 얘네들은 이제 익스터널 데이터를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코어 모델이 다른 베이스라인 메소드들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이유 같은 경우는 이 놀리지 그래프만 사용한 모델 플러스 이 리브코어에서는 리뷰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더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2CRS가 이 모든 베이스라인 메소드들에 비해서 성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버세이션 태스크에 대한 오토매틱 이밸루에이션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CRS 메소드들이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트랜스포머보다는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CRS 메소드들 중에서는 KGSF가 전반적으로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KGSF가 시멘틱 퓨전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브코어가 좀 앞선 레코멘데이션과 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리브코어가 레코멘데이션에서와 다르게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이유를 저자들은 리뷰 데이터는 노이즈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2CRS가 베이스라인 메소드들에 비해서 성능이 좀 월등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버세이션 태스크에 대한 휴먼 이밸루에이션 결과입니다. 여기서 KGSF가 베이스라인 모델들 중에서 인포머티브니스 측면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 코어가 플루언시 측면에서는 베이스라인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이유를 저자들은 그 리뷰 데이터를 사용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표현을 활용을 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 베이스라인들과도 비교를 해봐도 C2CRS가 또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C2CRS에서 Coarse Fine Contrastive Learning 부분을 뺀 경우에 성능 하락폭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e-Training Fine-Tuning 구조가 아니라 C2CRS 멀티태스크의 경우에도 지금 성능이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하나씩 뺀 이 부분의 실험 결과도 살펴보게 되면은 모든 익스터널 데이터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Contrastive Learning Based Coarse Fine Pre-Training Approach를 이 C2CRS라는 논문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Coarse Fine Pre-Training Strategy를 통해서 멀티타입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데이터 시그널스 간의 시멘틱 갭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진 모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데이터가 추가되어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너럴한 메소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